부쩍 더워진 날씨에 용전면 안으로 땀이 비오듯이 흐릅니다. 그래도 아빠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고 제일 걱정이 일단 생활고 같아요. 아빠가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리는 이유,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인데요.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왔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살림살이. 아빠와 가족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른 새벽, 동네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집이 있습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엄마와 아이들, 가족 모두 잠든 시각, 아빠는 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든 식구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아침밥을 챙겨 먹는 재량 씨. 반찬은 김치가 전부입니다. 반찬 그전에 애기 엄마가 안 아팠을 때는 좀 만들고 그랬는데 혼자 가시 하다 보니까 남자한테 해봐요. 얼마 하겠어요. 그냥 그 시기가 그냥 좀 그래도 애기 엄마가 집사람이 안 아팠을 때는 좀 사다가 이렇게 뭣도 만들고 그랬는데 저렇게 앉아있는 쪽이 아예 못 써보니까 그나마 이제 저희 누나들이 와갖고 조금 김치 이것도 그나마 담아주고 지금 서울가 있는데 그나마 담아주고 지금 간 거라. 행여 아내가 신경 쓸까 재량 씨는 설거지까지 하고 나서야 출근 준비를 서두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늘 자신보다 먼저 일어나서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배웅하던 아내였습니다. 덕에 새벽 출근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할게. 오늘 또 가서 운동 잘하고. 혼자 놔두면은 여기서 이래요. 자빠져 보니까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넘어져버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지금 많이 그래도 더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도 않고 꼭 그 상태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몸이 아픈 아내를 두고 나가는 재량 씨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출근하는 아빠의 인기척에 잠에서 깬 큰아들 성룡 씨. 눈을 뜨자마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이 있다는데요. 스트랩 안 받고 약 먹어요. 약 보여줄게요.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장애 때문에 엄마를 돌봐줄 여력이 없습니다. 바다 내음이 풍겨오는 목포의 한 항구 마을. 재량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지금 회사에 자꾸만 통발을 만듭니다. 통발이요? 네.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는 이제 아는 형님 차 타고 가는데 오늘 형님 뭔 일 있어가지고. 오늘도 아빠는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일터로 향합니다. 수많은 고기잡이 배들이 오가는 목포의 북항. 이곳에 아빠의 오랜 일터가 있습니다. 재량 씨는 40여 년째 통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밤에 자다 보면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막 내가 혼자 이렇게 때려요. 이런데 막 시려. 팔목 같은 데가. 그러고 이런 데도 막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니까 막 지가 내려요. 이런 데가. 다리에가. 워낙 고된 노동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두 기피하는 일이지만 아빠에겐 정년 퇴직이 없는 고마운 직장입니다.
통발 제작은 대부분 주문 제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 보니 작업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하고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작업을 마쳐야 하는 물량은 통발 500개. 일일이 손으로 용접하는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물량이 몰릴 땐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데요. 최근 들어 어깨 통증이 심해진 아빠에겐 힘들어도 견뎌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도 느꼈어요. 그러면 최근에 한쪽 이 어깨가 처진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 전에 몰랐는데 거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계속 어깨가 이렇게 출출하고 그래도 한방 가서 침도 맞아보고 뭣도 맞아보고 그때뿐이에요. 가난한 형편에 배운 게 없다 보니 젊었을 때부터 몸 쓰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는 재량 씨.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5 식구의 생계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작은 의자에 앉아 용접 일을 해온 지 40여 년. 아빠의 몸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데요. 그래도 요즘 같은 때 이렇게나마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통발도 여러 질 있어요. 기본이 꽃게 통발인데 이제 선주들이 이제 해주라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제 막 큰 거 있고 뭐 오징어 통발도 있고 뭐 그 낮게는 뭐 이것이 이제 문어 통발인데 소라 잡는 거. 소라 바다에서 소라 잡은 것도 있고. 이젠 통발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첫째 아들에 이어서 둘째 아들까지 발달 장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해온 재량 씨. 작년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쓰러지면서 아빠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일 걱정이 일단 생활고 같아요. 제일 힘든 게 몸도 물론 내 몸도 피곤하지만은 애기들 저렇게 들어간다 아무리 돈이 안 들어간다 해도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죠. 먹고 그런 데에서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또 무엇도 들어가야 되고 집값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애기들 핸드폰 요금도 내가 지금 내고 있어요. 애기 뭐 버리고 다 지금 무시한데 그나마 이제 딸 이제 대학교 올해 2학년인데 그나마 이제 그럼 좀 공부 잘해서 그나마 이제 국가장학금 거기서 좀 일부 받으니까 그나마 이제 거기까지 만약 내가 그 시간 되면은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아빠가 하루 종일 용접 일을 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5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인데요. 첫째와 둘째는 장애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거나 취업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그나마 일찍 철이 든 막내딸이 혼자 힘으로 대학에 다니면서 한시름 놓긴 했지만 최근엔 늘어가는 엄마의 간병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더 버겁습니다. 이제 애기들이 장애가 있어갖고 좀 곤란해. 내가 여기서 얼굴 받아갖고 저 간병인을 하루에 15원씩 주고 써보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이 가정이 좀 편안히 없거든요. 안타까우시겠어요. 예, 안타깝고 짠하죠. 뇌출로 쓰러졌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몸이 반동은 못 쓰게 되는 건데 재활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되게 하는데 그래서 한번 쓰러지면은 집에 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연락이 오니까. 없는 살림에 장애가 있는 두 아들을 돌보며 집안을 살뜰히 챙겼던 아내. 그런 아내가 쓰러지자 재량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평생 엄마의 돌봄을 받아온 자식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형제도 제법 살림을 챙길 줄 알게 됐는데요. 아직은 한참 부족하지만 하나씩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준형아, 에? 아니 이현이 있어요. 엄마한테 자고 있네. 엄마 이따 엄마한테 자고 있어요. 엄마 자고 있어요.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요. 일어나. 에? 에? 아니 이현이 있어요. 일어났어요. 에? 이거 일어나 찍을 수 있죠? 일어나 찍을 수 있죠? 엄마 일어나. 뇌경색 이후 왼쪽 몸에 마비가 생긴 엄마. 이거 빨리 찍어주세요. 거동이 불편해진 엄마를 이제 형제가 함께 돌봅니다. 아니 뭐. 자. 자식들에게 이렇게 돌봄을 받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해본 일인데요. 말은 안 해도 아픈 엄마를 보살피겠다고 애쓰는 아들들이 기특하고 대견한 엄마입니다.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엄마를 곁에서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 날마다 주간 보호센터에 재활치료와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아 준비해 양말 신고 준비해. 준비할게. 알아서 준비할게. 같이 가. 안 나가. 가방. 핸드폰이랑 핸드폰. 형제도 부지런히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아침 일찍 어디를 가는 걸까요? 어디가 지금? 문정 국정원이야. 저기 누나 있어 저기. 발달 장애가 있는 형 성룡 씨와 동생 성수 씨. 혼자서는 서툰 일도 두 사람이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데요. 의지할 수 있는 서로가 있어서 엄마 아빠도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작업이에요. 어떤 작업? 자동차, 종이, 가방, 청소하기, 정신 먹고 양치하기. 연차하게. 쉬는 시간 때는 핸드폰. 형제는 매일 아침 함께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작업하는 모습이 제법 익숙합니다. 자,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어려운 거 하시면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몇 번? 1번이요. 1번? 네. 그러면은 성수 씨는 몇 번 하고 있어요? 2번, 3번, 2번, 4번, 2번, 3번, 4번 성수 씨가 다 하고 있어요? 네. 네. 오. 2020년도에 이제 복지관에 처음 오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른 장애인 일자리 사업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좀 젊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업 훈련을 한번 받아보면 어떠겠냐 해가지고 저희 복지관에 오시게 됐는데 지금 횟수로는 지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코로나 시기도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코로나 시기에는 복지관에 많이 이제 못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네. 다 한 번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동안 코로나로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다가 최근 복지관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활기가 넘친다는 두 사람. 어째 작업하는 모습도 신나 보입니다. 굉장히 오시면 인사 보셨다시피 인사 굉장히 크게 잘 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또 네, 굉장히 인싸세요. 그래서 친구분들이랑 동료분들이랑 연락도 굉장히 자주 하시고 또 이제 한 명 한 명 안부도 잘 물으시고 그리고 이제 복지관에 안 나오는 친구들의 소식을 가장 많이 알 정도로 저희한테 다 그걸 이제 얘기해 줄 정도로 굉장히 그 인싸이시고 친구도 동료 관계도 굉장히 좋으신 편입니다. 네. 이 구역 복지관의 인싸 성룡, 성수 씨 형제.
있어야. 활발한 성격 탓에 집중력이 약한 다른 장애인들보다 직업 훈련의 성과도 높다고 하는데요. 단순 반복 작업이긴 해도 일을 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발달장애인 식구분들은 좀 정밀한 작업에 있어서는 좀 힘들고 이제 그 외에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끊임없이 했던 훈련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닮은 듯하지만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성룡 씨와 성수 씨. 형이 차분한 성격이라면 동생은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로를 보완하면서 큰 의지가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용감한 형제입니다. 아무래도 형 성룡 씨가 좀 더 그 인지나 이런 게 조금 더 높으신 편인데 이제 안타까운 건 좀 의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게 길게 이어지면 좀 더 취업의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데 그게 조금 약하고 동생분은 조금 더 이제 그 이게 초등 저학년 이제 그런 수준을 갖고 계셔가지고 동생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그 활발한 성향은 훨씬 있는데 그런 강점이 있는데 혼자서 자립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긴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형이랑 같이 저희가 이렇게 훈련을 같이 나가게끔 하긴 하거든요. 네. 그 시각 엄마도 재활 운동이 한창입니다. 이 팔을 쭉 펴세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몸에 심각한 마비가 오면서 거동이 불편해진 엄마. 왼쪽으로도 쭉 펴세요. 팔이 좀 운동이 되신가요? 네. 쭉 펴시고. 운동은 잘 따라주시는데 이제 인지도 안 되시고 하니까 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제 신경을 더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평생 아픈 두 아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빨리 자신이 건강해져서 아이들을 보살펴줘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새벽밥을 먹고 출근해 긴 하루를 보낸 재량 씨의 퇴근길.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마음이 답답하기만 한데요. 이럴 때 마음 터놓고 하소연할 수 있는 아빠의 유일한 이웃이 있습니다. 퇴근하고 와요? 네.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네요. 어땠어요 오늘은? 아이고 다 그 일이 그러더라. 누가 먼저 5시 25분까지. 희망풍차에 가족들의 사연을 알려온 것도 바로 이분이라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고마운 이웃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살고 또 가족을 위해서. 아빠는 출근해서 일찍 일하러 가고 엄마는 아프니까 어떤 그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그런 인지 능력이 떨어졌는가. 아이들한테 어떤 마음을 쏟을 그런 마인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모가 알려주고 다독거려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니까 이모 하고 저를 찾아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빠. 하루 종일 일하느라 기진맥진하지만 집안에 들어설 때면 가족들에게 누구보다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당신 안 나왔네. 오늘 또 고생했네.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재량 씨.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만 한 아내에겐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때마침 복지관에서 돌아온 형제. 왜? 형은 형 오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뭐를 그렇게 맛있게 먹고 오냐? 이거 아빠 딸기 소다요. 딸기 소다요. 아직 아빠에겐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마냥 늘 신경이 쓰입니다. 언제까지 다 큰 자식들을 돌볼 수 있을지 기약 없는 날들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한데요. 같이 엄마하고 같이 먹어. 같이 먹어야죠. 같이 먹어. 여기다. 재량 씨 역시 하루하루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힘 안 든 게 어디가 있어요. 다 힘들죠. 세상살이가 다 힘들고 이게 살리려니까는 식구들 이게 살리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일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형수님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적십자 지역 봉사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 중입니다. 퇴근막 받아갖고 근데 이제 큰아들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렸을 때부터는 괜찮았었어요. 사실 이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고 하여튼 우리 박재랑 씨 혼자서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애들도 아끼고 하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적십자에서도 와서 이렇게 청소도 해드리고 하여튼 도와주고 싶습니다.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아빠의 벌이 대부분이 간병비로 들어가다 보니 더 이상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황인데요. 넉넉하진 않아도 지금처럼 식구들이 함께할 수 있다면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아빠는 믿습니다. 애기들도 자립심 좀 기르고 싶고 그리고 막내 딸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좀 더 나은 좀 생활했으면 쓰겠고 덜 힘들었으면 쓰겠습니다. 그게 저 부모로서 아빠로서 바람이고요. 앞으로 우리 집안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돌봐야 하는 발달 장애인 형제와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재량 씨.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빠와 가족들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용기를 전해주세요. 대한적십자사가 여러분과 함께 가족들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